자, 반갑습니다.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성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그런 선언을 했죠. 첫 번째는 일본 반도체 소재를 안 쓰겠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일본산 소재로 만든 다른 나라의 소재조차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.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 수출 제한을 했죠.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한 삼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수출 규제였습니다.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7월 7일 날 일본을 방문하여 다방면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품들을 들어올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제3국에 경유한 반도체 소재 수출까지도 일본은 막겠다라는 겁니다.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장단 비상소집 등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위기를 극복하자.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. 저는 여기서 무서운 말을 하나 듣게 됩니다. 그 말은 바로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. 이 말은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 같아요. 무엇인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,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.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. 이 말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,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?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또 삼성이 구한말로 넘어간다는 그런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한 대개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즉 1993년의 선언은 절박함이었다라고 한다면 2019년 지금의 선언은 긴박함은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준비가 되었다. 그리고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. 오히려 기회다 라는 듯한 자신감이 보인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삼성이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?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, 삼성전자의 막대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019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47조 9천억 원이나 되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61조 3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. 엄청난 돈이죠.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은 무려 24%나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것보다 또 중요한 거 있죠. 요 맨 밑에 보시면 2010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. 2010년에 영업이익이 16조 6천억 원이었죠. 그런데 작년은 61조라는 얘기입니다.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특히 이러한 영업이익은요, 일본의 전자회사들 1위부터 10위까지 몽땅 다 묶어도 일본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3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엄청난 거죠. 또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DRAM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%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현재 이런 실적도 대단하지만요, 저는 이것보다 더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는 거죠.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. 삼성의 정보력은 국정원보다 낫다. 엄청난 거 아닙니까? 아니 어떻게 국가정보원보다 삼성의 정보력이 더 나을 수 있는지, 이 정도로 정보를 엄청나게 삼성은 모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러한 삼성이 국내 정보망만 있을까요? 제가 보는 점은 아마도 해외 삼성의 정보망이 더 좋지 않을까요? 여러분, 혹시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를 아시나요? 지역 전문가 제도라는 거는요,
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삼성 인재들을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. 인재들은요,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1년, 2년 정도 체류하면서 연봉 외에 체류비로 1억 원 안팎의 체류비까지 지원받으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경제, 사회, 소비 형태 등등 이런 거를 마음껏 배우게 한 제도라는 얘기입니다. 현재까지 약 1조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고요. 5천여 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양성되었다는 겁니다.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? 삼성이 왜 세계 인류 기업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한 인재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소비 성향들을 조사를 해서 삼성전자 제품을 응용을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? 이러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결과 이러한 노력이 바로 오늘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?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이 과연 글로벌 세계 경제의 위기, 즉 국가보호무역주의,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,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와의 과거사에 기한 날선 공방, 이런 것을 과연 삼성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? 일본이 치밀하다면 제가 보는 삼성은 일본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꼼꼼하리라 봅니다. 왜냐고요? 정권은 길어야 10년이지만 기업은 100년, 200년, 50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. 아무튼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 부품 소재 3가지를 수입 규제를 한다고 한 이후에 7월 17일 이런 뉴스가 언론에 나옵니다. 중국의 빈하그룹이 한국의 한 반도체 업체로부터 불화수소, 즉 에칭가스죠, 대량 주문받았다라는 거죠. 이런 뉴스를 저희들은 보고 깜짝 놀랐죠. 물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언론들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삼성은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. 이에 삼성은 언론에 의한다면 삼성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, 미국 등 제3공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어요. 참 대단하지 않나요? 한 발 더 나아가서요. 외국의 한 업체가 일본산 원료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해서 삼성에 납품하겠다라는 계획에 삼성은 일본산은 배제합니다라고 거부하였다는 거예요. 엄청난 거죠. 유럽에 있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에도 그 원료가 있지만은 한국까지 들어오는 경비를 생각해서 가까운 일본에서 그 원료를 받아서 한국에서 공장을 지어 만들겠다는데 요거조차도, 즉 일본산 소재가 섞이는 것 자체, 요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. 엄청난 거죠. 그만큼 삼성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막강한 겁니다. 또 삼성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일본 아베 정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일본이 생각하는 그런 이류 기업이 아님을 삼성은 마치 보여주는 듯합니다. 또한 삼성이 왜 초일류 기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삼성그룹에 몇 번 기업체 강의를 한 적 요거밖에는 없어요. 하지만 요즘 삼성에 대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굉장한 회사다, 정말 대단한 회사다,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기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치밀함, 또 계획성, 그리고 실행력,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등등 해서 참 무서운 회사라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삼성에 대한 무서운 생각이 오늘은 왠지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